1억 이상이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동안 20개 정도 만들긴 했더라고요. 좋은데요? 기술 자체는 지금 열렸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바닥이 AI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타짜가 많아요. 바이브 코딩은 우리 40, 50 형님들이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실 1대1 특강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제가 게시글 통해 가지고 이렇게 궁금한 점이나 고민 사항들 같은 걸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지금 가장 뜨겁고 모든 기업들이 사실 그토록 원하는 AX에 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면서도 또 혼자 진도도 엄청 많이 나가신 이 팀장님을 모셔보고서 이렇게 1대1 특강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출연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어떤 특강 필요하셔서 여기 함께 자리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품질 구매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주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제미나이를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코딩에 대한 그 프롬프트가 저도 모르게 입력이 돼서 그게 이제 결과물이 대시보드 형태로 나왔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비읍자도 몰랐던 시기였고, 그렇게 구동이 되는 것을 본 후에 유튜브를 한 30-40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플로드 코드라는 걸 접하게 됐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딥하게 하다 보면 우리 현업에 어떻게 또 전파하고 확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요즘엔 좀 고민입니다.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확산하는 방법에는 그냥 만 개의 기업이면 만 가지의 그 방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는 방법은 이제 사실 다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향성은 사실 탑다운, 그러니까 위엔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팀장님 같은 리드급이 지금 직접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전 이미 반은 성공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회사의 조직도를 간단히 여쭐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코스메틱 기업 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업명을 밝힐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M사 정도. M사, 네, 네. 우리 조직도를 여쭙고, 네. 그리고 부서마다 하는 일을 간단히 여쭤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조직도 맨 위에 대표이사님 계실까요? 그렇죠.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 네. 영업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영업 밑에 몇 개 나오나요? 국내, 해외. 마케팅 밑에 몇 개 나오나요? 글로벌, 그로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네. 상품 기획 몇 개 나오나요? 기획팀, 네. 디자인팀. 자, 이제 경영지원 어떻게 몇 개 나올까요? 기획 재무팀, 재무라고 쓰겠습니다. 예. 일단 구매팀, 구매. 영업지원팀. 팀장님 어디 계신 거예요? 구매입니다. 근데 품질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품질 구매팀이에요. 품질 구매팀의 아레나는 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는 이제 화장품을 공장에서 ODM, OEM으로 매입해 와서 저희가 영업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구매 파트에서는 기업들로부터 저희 제품을 구매해오는, 품질은 구매해오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C 그리고 슬러시 하나 더 해주시고, RA라고 해서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인증이 필요한데요. 그런 인증 관리 역할입니다. 전사적으로 우리 AX에 대해서 좀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묘사해 주신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고, 갸우뚱의 주체가 뭐 전반적인 평직원들인가요? 아니면은 이분이신가요? 평 직원들 부분이고, 네네. 이제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그런 IT 업체 쪽에 좀 계셨던 분이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 IT 업체에 경력이 있으시다. 네. 어떤 IT 업체인가요?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해도인데, 예. IT 이해도가 뭐 어느 정도, 연세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40대 중반이시고요.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면서 시연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네. 그래서 어떻게 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저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를 켜놓고 여기서 이제 패치하는 형태로 이런 기능도 이런 지표도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어로 프롬프트 넣어서
구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그런 시간을 한 30분 정도는 갖기는 30분 했었습니다. 정도. 예,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재밌네. 그러시고 어떻게 이거를 확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그 시발점이 된 자리가 아니었을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요 조직의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법은 또 두 가지가 될 거라서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AX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네. 누가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빨리 전파되냐면요. 위에서 할수록이에요. 위에서 할수록.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팀장님. 왜냐면요. 내가 했는데 니들이 왜? 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기업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솔선수범이 되고 솔선수범을 넘어서 실제로 깃발 꽂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걸로 대박 좋아진 거가 어디선가 깃발이 꽂히잖아요. 네.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가 되면서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근데 외로운 싸움일 수 있어요. 지금은요 팀장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에 팀장님 혹은 대표님이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깃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좀 같이 파자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걸 깃발을 꽂아서 한 사람 명분의 일이 없어져 버렸어가 되거나 또는 여기 중에서 뭐 이런 일에 사람이 되게 많이 갈리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AX 지금 대시보드로 무언가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걸 넘어서 네. 진짜로 사람이 하던 일이 하나가 지워져 버렸어요. 혹은 마케팅 이런 데 효과가 좋아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그로스 이런 데 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아마 이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숫자 나오잖아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것들이 AI 딸깍으로 확 그래서 만약에 지금 챔피언으로서 팀장님께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여기만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월권일 수 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방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 루트가 있는데 일단 핵심은 우리 이거예요. 깃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꽂아야 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가 될 정도로 꽂아야 돼, 깃발을. 그러면요, 전반적인 분위기, 100 중에 한 명의 깃발을 꽂아버리면 나머지 99는 모야가 돼서 따라오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접근 방식이에요.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사실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실력으로. 내가 했잖아. 대표이사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했잖아. 다 이번 주에 10개씩 만들어 오세요. 쓰던 안 쓰던 다 만들어 오세요. 쓸 거 2개 쓰고 8개 버리고 다음에 또 10개 만들어서 또 2개 쓰고 버리고 이것도 되고요. 또는 전체 지금 인원이 몇 명인가요? 110명. 이 중에 집합교육을 해서 이 중에 정말로 이 회사에 충성도가 있고 샤이 AX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쓴다. 있어요. 110명쯤 되면요. 무조건 있습니다. 한 5명쯤 있을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나만 써야지. 있어요. 샤이. 또는 이제 또 엑스맨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있어요. 엑스맨은 뭐냐? AX 너무 좋아요. 제 거 AX를 해볼게요. 근데 메인 업무가 아니라 서브 업무만 AX를 하면서 근데 메인 업무는 절대 지켜. 이런 엑스맨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수준 상황들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AX로 전개 나갈 수 있는지 풀 버전을 설명드리고 그 풀 버전 중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네. 제가 추천드리는 접근 방식. 물론 핵심은 이거긴 합니다. 핵심은 이거긴 한데 그래도 조직이 좀 꽤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쯤은 위로 올려볼 수 있는 의견까지 해가지고 오늘 좀 가져가실 때 내가 직접 한다면 그리고 이걸 레이즈해서 회사 단위로 올린다면은 또 어떤 식으로 상신 보고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네. 오늘 한번 준비를 사실 해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훌륭하신 상태시고요. 사실은 우리 M사는 우리 팀장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사실 고마워해야 한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과정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DX. DX 있죠? 사실 얘기 들었던 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은 아날로그 회사들이 DX를 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걸 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AX로 가기 위해서도 뭔가 또 빠른 방안이나 그런 그러니까 그 세션에서의 경험을 뭔가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또 아니기는 해요. DX는 2016년가량 이제부터 출발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된 이제 그런 이제 용어인데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한다. 네.
그래서 뭐 페이퍼리스 컴퍼니를 만든다는 이런 이제 개념들인데, 당연히 AX의 모태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들은 이 디지털화된 정보들일 거기 때문에 이게 통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AX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감상 맞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AX는 보다도 의지에 가깝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작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일단 기능 하나 먼저 만드는 거가 반복이 돼서 깃발이 되면은 그 깃발에 따라서 관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하면은 이득인데 이 기업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행적으로도 이제 일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 아날로그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막 계약서가 다 문서로만 관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막 20년치인데 연마다만 몇백 개씩 계약서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법적인 검토가 달라져가지고 형성 관리도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론적으로 AX를 이제 하려고 한다. 너무 무겁게 볼 필요는 없다. DX가 있어야지 이게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해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없더라도 일단은 AX는 진짜로 의지예요. 이게 무브먼트예요. 그냥 운동인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하나의 기업에서 통상 AX, 즉 이제 우리 AI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 일 사람이 하잖아요. 네. 일을 AI가 한다. 일은 AI가 하는 조직. 이면서는 이제 AI 네이티브 한 조직. 또는 일을 AI한테 시켰다. AI가 다 한다. AI 네이티브 하네. 근데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이 AI 네이티브 한 조직으로 변화가 된다랑 그걸로 시작을 한다. 이건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로 말씀드리면 바이브 코딩 대학이라고 하는 입간판을 걸고 전 사업을 이번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AI 네이티브 하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는 10명, 100명 조직보다요. 제가 지금 뭐 4명 조직이거든요. 네. 여기보다 1000배는 쉬워요. 여기보다 100배 쉽고요. 여기보다 1000배 쉬워요. 왜냐? 애초에 저런 사람을 찾아서 네. 애초에 저렇게 세팅해놓고 애초에 요이 땅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조직은 이미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이미 단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클수록 고착화가 돼 있을 거고, 그것은 사실 이 작은 조직에 비해서는 어마무지하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턱이 없는 그런 일에 가깝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설명은 이런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조직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 있으며 그 스텝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0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는 스텝도 아니에요. 네. 능력이 되면 중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스텝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풀 버전을 설명드리고 네, 네. 거기서 M사 커스텀 버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변화도 그렇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누가 할 건지를 찾는 단계가 있는데, 찾는 단계가 2단계가 있어요. 이미 지금 M사는 팀장님 같이 이제 대놓고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제 셀프 챔피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챔피언이 한 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일단은 누가 이 변화의 시작, 총대를 맬 것인지 찾는 단계가 일단은 1번 단계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보통 기업에서는 집합교육을 합니다. 이게 많은 기업에서 집합교육을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뭐 회의실 같은 거 쭉 빌립니다. 그래서 뭐 아마 2, 3일 연속으로 빌린 다음에 큰 대회의실에서 또로로로로 앉아가지고 제가 실제 겪었던 건데, 네. 이렇게 서가지고 뭐 강의해요. 그러면 이제 AI 툴 교육, GPT를 어떻게 보고서 만들어요, 뭐 이런 이제 AI 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바이브 코딩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등등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10시간 이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요, 실제로. 팀장님처럼 대시보드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뭔가 AX스러운 거를 70% 가깝게 뭔가 만드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AX는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깃발을 꽂는다라고 비유했을 때 깃발을 꽂을 땅을 파다가 만 꼴이에요, 사실은. 80? 아니, 90%의 완성도가 올라와야 지금 70%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빙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바빠요. 막 이래. 네. 근데 80, 90쯤 되면은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산이 지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근데 여기랑은 거리가 한참 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거 배웠는데 별 실효성까지는 모르겠고 해서 끝납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너 그래도 배웠잖아. 자, 니네 중에서 팀 나눠서 너 무슨 TF? 그놈의 TF, AXTF 이렇게 만들죠. 네, 네. 근데 이 TF의 구성 안에 실질적으로 이게 90%로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바이브 코딩도 잘해야 되고요. 또 뭐가 사람 적응이 엄청 필요해요. 이거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조직에 충성도가 있냐가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막 충성 이거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애사심, 뭐 주인의식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만 잘하잖아요. 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요.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이것만 배워요. 내 몸값 올려서 이직해야지 이런 사람도 나와요. 또는 내가 내 것만 조직을 위한다면 회사를 위한다면요. 나는 우리 일이란 게 어떻습니까? 과정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내가 인풋 들어가고 아웃풋 나가는 이 조화를 생각해서 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자동화를 해야 될 건데 네. 또는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얘가 같이 쓸 수 있게 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충성도가 없으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셀프 실험실 같은 걸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나만 재밌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충성도가 근데 그게 아니어야 AX가 되는 거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충성도 엄청 중요해요. 그 외적으로 이제 원래 IT에 얼마나 좀 노출이 돼 있었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은 원래 좀 IT나 얼리 어답터 이런 것들 이제 기술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때 아닌 충성도. AX를 지금 우리가 논하는데 근데도 놀랍게도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육각형 인재라고 하죠.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률이 만약에 낮은 뭐 이런 게 그려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직할 사람.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합교육이 뭐냐, 실질적으로. 첩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영화 공작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작에서 보면은 그 북한의 그 핵 기술자랑 이제 은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맞습니다. 크게 연 다음에 불이 났으니까 다 나가세요 한 다음에 맞아요. 자, 이것은 쇼입니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게 마치 그런 첩보 마냥 사실 집합교육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집합교육의 본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 교육이 일어나요. 근데 교육 과정의 핵심이 뭐다? 챔피언. 색출. 예. 제가 조금 하드한 단어인데 제가 색출이라 그러면 다들 좋아하세요. 색출이에요, 진짜 이게. 뭐에 대한 색출? 챔피언의 자질이 있는 자에 대한 색출을 하는 게 이 첫 번째 사실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단계가 다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여기에 대한 니즈가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있으면 안정적일 수 있지만 앞에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돌아서 얘를 또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야. 그럼 이제 일단 했다 칠게요. 네. 누가 챔피언 됐지? 자, 100명 중에서 한 2, 3명. 그러면 전산팀 직원들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자, 그것도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전산팀. 이 유리한 것은 바이브 코딩에 대한 적응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1000배다. 밖에 없어요. 근데 1000배요? 1000배, 1000배 빠르겠죠. 당연히. 네, 네, 네.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가가 어떻게 돼야 됐었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아까 그 조직도 그렸죠. 네. 이 전산팀이 그 업무 알아요? 아니요. 그 잔뜩 있는 암묵지,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피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 백날 인터뷰를 해야 겨우 뭔가 좀 알아가는 단계인데, 안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전산팀도 AX 할 게 있겠죠. 있겠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이분들이 유리한 거는 그냥 그 도메인 안에서만. 근데 AX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왜 AX가 지금 대두가 된 거예요? 누구나 바이브 코딩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산팀은 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AX의 첫 번째 챔피언이어야 한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챔피언 돼가지고 그 도메인 가가지고 외주 띄워주는 건데 아니에요. 그 도메인은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직접 AX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도메인이 있는 그 챔피언. 그럼 이제 그 챔피언이 근데 무엇을입니다, 이번엔. 자, 아까 조직도를 그렸다 지웠는데 조직의 일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일은요, 숫자로 티가 안 나는 일도 있어요. 네. 어떤 일은 서포트 보조다 보니까 없으면 티가 엄청 나는데 있어도 티가 안 나는 이런 일도 있고, 어떤 데는 매출이랑 딱 닿아 있는 영업이라서 뭐만 하면 다 숫자로 치환이 돼가지고 성과가 아주 잘 측정되는 데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이제 부서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의 큰 조직에는. 근데 우리가 뭘 했어요? 깃발이라고 했어요. 그럼 깃발이 잘 꽂혔다는 잘 보인다도 있죠. 잘 보이려면은 사실 숫자로. 성과가 좀 도드라지게 잘 나오는 데가 좀 좋아요. 그리고 AX가 도입됐을 때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는 곳이 좋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은 당연히 KPI에 어느 회사든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요 KPI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업에 가까운 매출의 직간접적인 아주 그 중요한 이제 그 중요한이라기보다 아주 효과 빠른 업무를 하는 요런 팀이 하나의 이제 대상 부서의 AX 과제일 수 있고요. 이제 무엇을인데 이제 어떤 것을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일일 수 있고요. 또는 아까 디자인 그 컨텐츠 마케팅 이쪽에 있었어요. 네. 거기도 숫자로 많이 나오죠. 시각적이죠, 되게. 네. 그리고 숫자가 바로바로 나오죠. 이런 부서도 HR, 재무, 여기 어때요? 서류를 엄청 보죠. 근데 그 서류야말로 요즘 OC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서류가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AX 했을 때 또 효과가 되게 빠르게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HR 어때요? 대표이사님 보고하기가 좋아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대표님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거 뭡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바로바로 보는 거. 그리고 나에게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주는 거.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거 바로바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무엇을 정할 때 네. 고려가 되면 좋다. 역산하면은 여기 집합교육, 이 100명에 20명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요거 고를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집합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무엇을, 요거 뭐냐? 과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과제. 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제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보통 뭐 무슨 개발 프로젝트 이러면은 하나의 이제 납품을 떠올리죠. 그죠? 그럼 납품 떠올리면 뭐가 돼요? 요구사항 있고,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있고, 인수조건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죠? 네. 다 됐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부터 쓸게 이렇게 오케이 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용역의 형태가 됐든 내부 프로젝트가 됐든 매짐 끝 시작과 매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과제는 뭐냐면은 시범 운영, 개념 증명 되는 거 맞아? 를 보는 거라서 과제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POC, Proof of Concept, 컨셉의 증명. 이거 AX를 이렇게 처리하면 진짜로 뭐 이 정도의 정확도로 됨. 좀 더 개선했더니만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함. 요거 투자해서 잘 고도화하면은 분명히 이런 게 될 것 같은. 90%의 어떤 아까 말한 깃발 꽂는 것 같은 게 될 것 같은. 네. 이런 것들이 되는지를 보는 게 POC라고 하거든요. 완수가 아니라 측정. 뭐에 대한 측정? 가능성에 대한 측정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네. 요걸 누가 하냐면 1번 챔피언이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챔피언이시거든요. 네. 요거 90% 만드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엄청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드럽게 어렵거든요. 바이브 코딩 대학은 무엇을 좀 추천하냐면요. 요거까지만 이 측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까지만 외주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제안해요. 전문가 여기까지. 왜냐면은 이게 모든 게 깃발을 꽂지 않으면은 네. 되지가 않는데, 깃발 꽂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깃발을 꽂기 위해서만 지금 팀장님 일을 하십니까? 볼 일 엄청 많지 않으세요? 학업도 해야죠. 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내려면은 요거 정도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요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POC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MVP 이런 단어도 쓰세요. 근데 조금 여기서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요, 이 MVP 윗분들은요, 이거 사업을 결진해 주시는 윗분들은 아직은요 POC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지가 않으세요.
만들면 만드는 거지 되는 걸 가지고 오지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깃발이 꽂히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일단 깃발 하나 꼽는 것까지만 외주를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AX 과제 1개 하잖아요. 이거는 회사에 존재하는 1000개? 아니 10,000개? 중에 하나의 일입니다.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앞에 위에 있는 어떤 뭐 몇 퍼센트의 어떤 주요 자동화가 돼야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AX가 돼야 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1개라서 근데 깃발을 꽂았을 때 확실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 하나 정도라면은 또는 5손가락에 아는 정도의 개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꼭 MVP까지만이 아니라 성능을 보장받는 외주로 하셔도 하나에서 뭐 2-3개까지는 그리고 요거를 그러면은 납품용으로 받으면 이 챔피언은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게 챔피언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나온 챔피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요 과정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죠. 네. 지금 팀장님처럼 애초에 지금 챔피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챔피언이 이걸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동시에 막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거 사실상 이런 MVP 만드는 거에서 막 성능을 보장하려면 생각보다 머리도 잘 써야 되는데 노가다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냐면 테스트.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검증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서 결국 여기서 뭐가 이어지냐. 이때 제대로 된 양성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요 과제 있죠. 요거 한 거. 요거. 네. 성능을 보장받았던 MVP로 했던 요거를 챔피언이 인수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쓰다 보면 더 확장하고 싶고 더 고도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챔피언이잖아요. 바이브 코딩 교육을 여기서 받았던 혼자 독학했든 또는 이 과정에서 함께 하면서 이걸 만드는 엔지니어한테 배웠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의 챔피언 또는 2-3의 챔피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냐? AI 네이티브한 조직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 100명 조직이라고 치면은 지금 1명 또는 3명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깃발을 꽂았으면은 이제는 사내적으로, 조직적으로 얘는 무조건 해야 됨이라고 하는 또는 그에 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형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화의 단계로 끌고 나가는데 이 챔피언이 이제는 여기서 이거 집합교육 이거 다 외부잖아요. 외주 교육, 외주 구축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당연히 가능해졌어요? 자체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게 사람이 엄청 드글드글 많죠.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도움을 좀 받으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외주 의존도가 이게 이렇게 외주 의존도로 간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관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AX의 이제 완전한 골인 거죠. 외주 없이 모두가 AX 인원이 되는 거. 또는 절반 이상의 AX 인원이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 AI 네이티브한 조직으로 변화.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통상 보고 끝나지 않는 숙제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조직적인 변화가 네. 시작이 제대로 관성이 붙게 하는 거 있죠. 밀고서 이렇게 해서 밀어넣는 거. 요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통 저희는 경험적으로 봅니다. 이거 얼마나 걸리냐? 2에서 3개월. 조직 규모가 크면은. 근데 요거랑 동시에 요거 보통 진행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를 이제 뭐 3개월로 보기도 하고, 왜냐면 같이 진행해가지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를 6개월.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면 4개월부터 6개월까지가 본 프로그램을 만드는 형태인가요? 예, 동시에. 동시에. 예. 얘랑 1번이랑 2번은 좀 동시에. 그래서 POC, MVP 이 단계는 약간 오퍼레이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그 베타 버전 느낌 아니에요? MVP까지는 그런데 예. 만약에 그 느낌 싫어할 수 있거든요. 윗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성능까지 보장된 완벽한 좀 일단 요거까지는 완벽히 구축을 해줘 라고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럴 때는 그냥 되는 그 기능인 거죠. 근데 그거를 드리고서 이제 쓰세요가 아니라 챔피언에게 인수시켜서 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재화가 밀어서 관성을 붙여서 밀어내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오는데 이제 1년짜리 계획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더 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시작한 기업들은 이게 벌써 몇 년째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직원이 100명이 넘는 직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조직도 있고. 여기서 제가 꼭 요 단계 아니더라도 하나 또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대표이사님 있잖아요. 네. 대표이사님이 충분히 지금 바이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지금 아마 상할 거라 보는데 IT 관련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더 단축. 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 그런 거 있어요. 제일 조금 지금 힘들 수 있는 게 강제 없이 클로드 코드나 이런 것들 끊어주고서 좀 해. 이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강제.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사례로도 뭐 5, 60대 대표님인데 꽤 나이가 있으신데도 자기가 다 해서 자, 우리 자동화 시킬 목적, 과제 100개 리스트. 자, 내가 위에는 10개, 실제로 90%. 내가 다 했어. 니들도 다 해와. 이게 사례가 있더라고요.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이거가 아니라 이제 경영진 교육이 필요한 건 거죠. 그럼 경영진 맥시멈 한 2-3명 정도가 여기서 그냥 출발해버려가지고 요거 없이. 그럼 요건 어떻게 되나요? 색출이 안 되니까 좀 그러면 아니야? 요거 못 버팁니다. 못 버티고 안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뭐 우리가 만들어낸 산출물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표님 많이 바쁘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야겠죠. 또는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병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데 핵심은 이제 요거 깃발 꽂는 거 너무 기회비용 죽여가지고 막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일단은 한 번은 깃발 꽂는 것까지는 전문가 도움 받는 것도 괜찮다. 근데 하나도 안 받고 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다. 요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사실 해본다면은 만약에 이 방향을 좀 셀프로 진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외부 초청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합니다. 저를 초청을 하세요. 아, 네. 세미나 해요. 저 별로 안 비싸요. 초청해요. 한 50명 불러요. 이거 영상 나가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제 채널 보신 분 별로 없을 거니까 제가 세미나 하는데 요거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진짜 이게 핵심이거든요. 색출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미나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네. 50명 아니면 관찰 가능해 20명 해. 그러네. 태도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 요원 몇 명만 배치해요. 태도 보면 나와요. 네.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냄새 엄청 나죠. 눈빛에서 레이저 나오는 네. 사람도 있을 것 네. 같고. 예. 네.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는 그 레이저의 근원이 충성도냐, 셀프, 나를 위한 이제 셀피시함이냐, 이건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래도 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다. 얼마나 이게 이 사람 냄새 나는 일인지 조금 전달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기술 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네. 궁금하신 점 이제 현업을 생각하셨을 예, 예, 때 생각나는 질문점들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M사 커스텀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네, 주세요. 네. 예.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만 사용하는데 커서를 쓰면 더 나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네. 또 생각하는 최근에 보면 점이에요. 챗GPT 코덱스가 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네. 또 저 진짜 계속 좀 몇 컨텐츠 보고는 있거든요. 예.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했던 말이긴 한데요. 이게 하나의 의지다라고 했어요. 이게 AX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 이런 것보다는 의지, 무브먼트다, 뭐 실행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운명처럼 닿은 그 툴을 써도 돼요. 핵심은 뭐냐면, 근데 지금 팀장님은 이 툴 저 툴 써가지고 다 이미 한 소끔 이렇게 하셨을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조차 실행을 안 해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한 바퀴 돌려서 뭐라도 만들어 보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재밌잖아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상관없어. 그리고요, 제가
클로드와 코덱스 이렇게 이따 쳐볼게요. 네. 이 시점에서 이게 좋대요. 자, 코덱스 버렸습니다. 클로드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때 이번엔 또 이게 좋대요. 아, 클로드 버렸어. 이제 코덱스로 가요. 그러다가 또 클로드가 더 낫대. 이거를 몇 번 보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에이전트가 중요합니다. 스킬이 중요합니다. 하네스가 중요합니다. 헤르메스, 루프. 이거 어쩔 건데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바이브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뭘 쓰든. 그냥 일단 한번 하는 거. 한 번만 해봐 제발. 요게 훨씬 중요한 거라서 하다가 뭐 좀 손에 안 맞거나 그냥 거기에 익어버려가지고 계속 그 툴 쓸 수도 있어요. 클로드 코드 꼭 안 써도 돼요. 개발자 아니잖아요. 뭐 개발자면 클로드 코드를 안 써야 된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클로드를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정말 툴은 툴이에요 그냥. 툴은 툴이 뿐이에요. 심지어 바이브 코딩도 툴이에요. 바이브 코딩을 안 해도 AX 할 수 있어요. 엠퍼렌, 뭐 제피어, 메이크 많잖아요 자동화 툴들. 이것도 AX의 툴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브 코딩이 이꼴 AX가 아니에요. 할 줄 알면 매우 좋죠. 그래서 그런 건 사실 그게 AX랑은 크게 상관없다. 그냥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덱스가 좋은데 클로드가 좋은지 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일단 하라지 뭐 이런 좀 차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클로드 코드,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현업의 프로그램을 오퍼레이팅을 계속 시킨다 이거죠. 30명까지 예를 들어서 전사에서 뭐 영업 지원도 쓰고 영업도 쓰고 우리 경영 지원도 쓰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AX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근데 접근을 조금 전사적인 시스템,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ERP라든지 이런 전반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스스로 이걸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점점 쓰면은 이라는 그 컨텍스트로 질문 주신 게 맞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AX 아까 과제라고 그랬죠. 과제는 ERP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엄마가 되어주는 시스템이랑요 단위가 훨씬 달라요. 지금 집중하실 거 이거 여기 깃발 안 꽂혀요. 이거 백날 만들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겁니다. 뭔 근데 인정을 해줄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1인분 지워주기. 이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이거 백날 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겁니다. 계속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이 기능 없어요? 자식들이 쓸데없이 불만만 말어. 근데 팀장님도 포인트는 잘못 잡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도 안 쓸 겁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하면 좋은 것은 타격했을 때 정말로 내가 90% 달성할 만큼 업무 빠삭하게 알고 네. 내 암묵지고 여기서 말하는 암묵지는 뭐냐면요. 내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룰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 좀 애매한. 근데 지금 이게 LLM, 언어 모델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암묵지 내가 알고 있고 딱 한 기능. 그래서 한 기능을 주는 거예요. 어디 막 배포해가지고 멋진 대시보드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배치 파일 하나 뜰렁 나왔어. 아니면 뭐 터미널에 뭐 코드 막 불편하게 입력해야 된대. 근데 그래도 걔가 기가 막히게 뭘 하나를 끝내줘. 그럼 걔 갖다 써봐. 이것도 깃발이 시작일 수 있어요. 발휘하지 않아도 예. 아웃풋으로. 예. 예. 정말로 단위 업무 하나가 줄어버리네. 그게 커지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을 줄이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업무의 성과를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케팅 같은 거 특히 이 양치기 싸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쫙 해가지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양을 올려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이것들이 낼 수 있는 그 퀄리티의 그 수준이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핵심은 전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과제 하나를 정하세요. 과제. 단위 업무 하나. 단위 업무라고는 표현도 너무 거창하다. 그 자동화할 거 하나.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이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AX가 된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가는 거에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매우 연습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제가 봤을 때 뭐 구글 드라이브로 엑셀 시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 있죠. 이런 건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바이브 코딩 자체에 대한.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단위 업무로 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단일 프로그램 만들어 보세요. 이거 나중에 만들어서 교통정리 안 되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100개 만들면요. 그 중에서 5개 쓰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보고 쓰이는 놈만 가져가고요. 클로드에도 지금 클로드 챗 있고 코드 있고 코워크 있죠. 그거 다 만든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지금 그 세 개 하늘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요. 빨리 출시해가지고 반응 좋은 놈 그냥 끌고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고도가 되다 보니까 또 만나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또 없어질걸요? 그 부분이? 클로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냥 하나씩 계속 만드세요. 그냥 뚱땅뚱땅. 저도 이제 한 반년 동안 제가 만든 거 보니까 한 20개 정도 만들긴 했더라고요. 좋은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18, 19, 20개 이렇게 만들 때쯤 되면 정말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예.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기획서 MD 파일부터 이제 LMN 그 레벨 높은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기획부터 하고 걔가 이제 또 구동시켜서 만들고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ERP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 놈들로 한번 깃발을 꽂아보시면은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가져온 가치는 정말 엄청난 이해가 겁니다. 됐습니다. 가려운 것에 포인트를 긁으라는 느낌으로 좀 그쵸. 이해를 했고요. 예. 예. 약간 최고 경진 쪽에서 그런 의중이 없는 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예. 쉽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경우는. 네, 어쩌겠어요. 대표가 귀찮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팟캐스트 찍다가 그 출연하신 분이랑 얘기 나오다가 나온 내용인데 대표가 또는 그걸 리드하려고 하는 리드가 좀 쉽게 말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뭐가 오냐면요. 리드가 모르고 야 일단 좋다니까 해. 아직 안 됩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리드가 할 줄 안다. 했어. 니들도 해. 이런 거라서 마찬가지로 AX에 대한 어떤 관점, 비전, 뭐 의지 이런 게 위에서 없다. 그럼 뭐 그 바텀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성공 사례가 정말로 이제 드물죠. 그리고 바텀업 성공시킨 이 사람은 무조건 나갈 거예요. 저라도 나가겠어요. 근데 탑다운. 이거는 탑다운 게임이 맞습니다. 뭐 근데 어차피 팀장님의 기업 조직이 그렇진 네네네. 않으니까. 네네네. 바이브 코딩은요, AX 시대가 저는 지금 초기 시장이라고 봐요. 물론 몇 년 됐습니다. AX 한 2, 3년 됐어요. 이것들은 극초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근데 지금도 초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저희 비전, 바이브 코딩 대학의 비전은 왜 대학이냐면요. AX는 수요자도 그렇고, AX 필요해. 이거 변화하고 싶어 하는 여기도 그렇고, 공급자는 또 왜 그러냐? AX라는 거를 하는 거에 좀 최대한 가까웠던 거는 자동화 개발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애초에 그 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동화가 핵심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변화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네. 소통하고, 네.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AX의 지금 기술적인 것 자체 있죠. 네. 이건 많이 열린 게 제가 증명했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팟캐스트에서 저희 비개발자였던 분이 공부해가지고 실질적인 데모, AI 학습까지 돌려가지고 기술 자체는 지금 열렸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메인, 지식, 의지, 소통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때요? 지금 아까 제가 막 그렇게 쫙 썼는데 그냥 기업 입장에서 모르겠죠. 그죠? 안 해봤으니까. 안 하면 몰라요. 교육이 필요하고 공급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교육을 전범위적으로 하는 바이브. 근데 그 툴이 대표적인 게 바이브 코딩이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 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AX는 지금 이건 B2B잖아요. 수요자 비즈니스, 공급자 비즈니스가 만나서 이렇게 매칭이 된다.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원활하려면은 신경 써야 되는 디테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듀오처럼. 네, 마치 듀오처럼 공급자도 레벨이 있어요. 수요자도 레벨이 있어요. 그 어떤 맥락과 상황에 맞는 공급자, 수요자의 상태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가 이제 저희의 B2B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AX 대중화. 지금은 아직은 중견, 대기업 이런 데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도 지금 뭐 아까 뭐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재계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대학교라든지 강연 나오시면 뭐 이런데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쪽은 좀 움직임이 느리긴 한데 뭐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저는 당연히 롱테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수요랑 공급이 맞으려면 양쪽 다 교육이 필요한 게 핵심이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대학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그렇죠. 안에. 예, 그렇죠.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급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크몽이나 순고는 B2C여서 개인 대 개인이 매칭 스스로를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거가 아니라 B2C, B2B 플랫폼 느낌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근데 또 오픈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클로즈로 해서 저희는 저희가 증명한 서비스 공급자들만 우리 코딩 대학 수료를 한 분들 중에서 평가를 받고 저기 뒤에 레벨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레벨 평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그냥 사자들이 많아요, 여기가. 근데 사자도, 저도 때로는 사자죠. 누구나 사자가 될 수 있죠. 약속한 거 못 지키면 사자 아닙니까? 근데 이 바닥이 흔히 말하는 이제 완전 이제 그 AI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거의 뭐 키워드급의 이제 그런 직종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사자가 많아요. 사자 자격증 발급 업체도 많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좀만 더 네. 좀 더 이어서 하면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을 접하기 전에 보면 태블러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나 뭐 구글 루커나 이런 걸로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막 한 일주일 만들면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거 뭐 게이지바 있고 이런 네네. 것들이 사실은 이거를 뭐 태블러나 이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만들었으면 1억 이상의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화장품만 한 17년 정도 했단 말이죠. 약간 제 노하우가 좀 집약된 포트폴리오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보면 진짜 상품화 해가지고 사스 형태로까지 해서 화장품 회사가 대한민국에 한 2만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진짜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좀 들고. 근데 그 말 안에 조금 답이 있는 게요. 사스를 지금 스스로 만드실 수 있으셨죠? 이걸 사스라고 할 만하나 싶은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어쨌든 기업에게 미리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모양 그대로를 구독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게 사스거든요. 네. 그런데요, 사스에는 한계가 뭐냐면요. 기업 입장에서 커스텀이 되려면요. 사스 제공하는 업체가 이 기업 사이즈가 크면 바꿔주죠. 커스텀 해주는데 그 시절이 과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아무도 사스를 안 쓰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사스 같은 기업용 전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클로드로 뭐 만드는 거, 대시보드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사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스 시장은 지금 전망이 조금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팀장님 어렵게 만드셨겠는데요. 그 사스가 원래 평가받는 가치에 비했을 때 지금 팀장의 접근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팀장님 정도의 개인 수준에서 재무적인 투자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해자가 아닙니다. 맨날 말하는 그놈의 모트라고 하는 그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둘러싸고 있는 물길 이걸 해자라고 해서 다리 안 놓으면 못 넘어가서 누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나의 경쟁 우위 이런 걸 해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해자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좀 현실적으로 요즘 이런 말이 있다. 예. 제 말이 진짜는 아니다. 근데 이런 말이 조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난 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제 컨디션에서 제가 뭔가 더 커리어드 뭔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 보완하실 거 없습니다. 도메인 지식 17년이 있으시잖아요. 이 판이 어떤 판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되냐면요. AX 컨설팅으로 가잖아요. 수많은 AI 네이티브가 되고 싶은 코스메틱 기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예요? 몇천 개 되지 않을까요? 2만 개 돼요. 2만 개 돼요? 다 내 고객이죠. 다 내 고객이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원래 기존 컨설팅은요, 들어갔어요. 인터뷰 다 했답니다. 업무 프로세스 다 정의해가지고 어떻게 맥킨지 뭐 10억, 20억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그걸 해야지 어떤 외주 영역을 띄워가지고 RFP를 만들고 어느 영역 업체에다가 몇십억 주고 만들 줄 아니까.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알잖아요. 그 기업 커스텀에 그거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알았어. 니네는 그렇게 하는구나. 아시잖아요 다. 이거 뭐 더 만들 게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당장 코스메틱 전문 AX 컨설턴트 기업을 차려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도메인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 이 바이오코딩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애드가 된다고 한다면 훌륭한 공급자가 되는 거죠.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지금. 예.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 게시글 맨 첫 게시글 가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거 말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것도 올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우리 40, 50 형님들이 해야 된다. 제가 이 말 써놨어요. 볼까요? 안 지웠을걸요 제가 그거를.
제가 뭐라고 썼냐. 40, 50 형님들이야말로 바이브 코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시듯이 바이브 코딩 즐기시면 뭐 필요하시면 바이브 코딩 대학 커리큘럼을 수강하시든, 왜냐면 저희는 매칭까지 커리큘럼 수강을 하면요, 매칭까지 저희가 알아서 해드려요. 레벨 평가를 해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도메인 전문성이 이렇게 있으신 모든 분들 정말로 저는 대 AX 대중화 또는 제가 AX를 아니까 제가 시작을 AI 네이티브하게 하잖아요. 네. 코스메틱을 직접 창업하셔도 되죠. 어떻게? AX 애초에 깔고 그렇게 되죠. 이 컨설팅 해보다가. 그런 것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이름만 걸어놓고 하면 누가 저한테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쵸. 우리 같이 법인체가 시너지를 있으니까. 내는 네. 이 군단이죠. 제가 사실 이제 10만 양병까지는 아니더라도 1만이 목표죠. 1만 목표예요, 저. 예, 10,000명 목표예요. 바이브 코딩 수료 기준으로. 그럼 오늘 1대1 특강 M사의 박영진 팀장님 모시고 첫 시간 가져봤는데 저도 사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네. 재밌었고 유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분들하고는 또 다음에 또 좋은 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